저는 이름이 선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보자. 오른쪽. 네. 제 소개할 거고, 자연과 예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실천 예절과 그리고 전래놀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해요. 오늘은 한복을 입었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 하고 왔던 데가 마산대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다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 그 밑에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람도 자연이에요. 사람도 바깥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남자와 여자만 딱 던져 놓으면 거기서 아기가 생기고 계속 또 생기고 생겨요. 하지만 사람은 일정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자연들은요. 해와 달과 별, 구름 이것들은 모양은 좀 변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지켜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오랫동안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썩어버리죠. 또는 부서지든지 어떻게 파괴가 돼서 없어지지만 가만히 놔둬도 그대로 자라나는 것들을 자연이라고 해요. 왜 자연이라는 게 예전 시간에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부모님을 보거나 옆에 형님 또는 동생들을 봤을 때 인사를 했다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것만이 인사가 아니에요. 씩 웃는 것도 인사예요. 엄마 이렇게 웃는 거는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 아이가 밤새 잘 자고 일어났구나. 그리고 엄마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참 기분이 좋은가 보다 라고 느끼는 거라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또는 형제 자매에게 안녕 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한 친구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만들기. 네네 거의 다 했어요. 이게 예절이에요. 예절은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우리는 언제부터 했을까? 옆에 어머님들 계시는 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고시래라는 말이 아주 4,000년 정도 이어서 내려왔던 예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절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요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면 오늘은 비가 안 왔어. 아침에 흐렸지만 비가 안 왔어. 아 다행이다. 오늘 수업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 이 달은 자연이에요. 이 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사이에 떠돌아다녀요. 그죠? 돌고 있잖아.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연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자연이 바로 여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 요 그림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글자로 변형화돼서 이렇게 그림 글자가 된 거예요. 자연은 볼 시자가 되고요. 곡식들, 이 곡식들은 예전에는요 넓은 들판이 아니고 아주 물을 띠고 있는 계곡에서 콩이나 그리고 과일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수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너희들 큰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글자예요. 콩 두자가 있어요. 콩을 아마 많이 옛날에는 수확을 했나 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예절 예자라는 글자예요. 대한민국 지도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지도를 왜 가져왔을까? 방향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자, 여기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 서해안이라고 하죠. 1번 동해안, 바닷물이 아주 파랗게 짙은 색깔 동해안. 동해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동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독도가 동해에 있는 거 아시겠어요?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니요, 알아요. 네네네. 동해가 여기, 독도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독도가 있는 쪽이 동해다. 그래서 여기는 동해 바다다. 반대편은 서해 바다다. 여기 우리 부산 여기 그 동해와 남해의 이 중간 모퉁이에 있는 부산 밑으로는 제주도가 있고 하는 이쪽은 남해 바다라고 해요. 북쪽에는 바다가 없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맞붙여서 같이 있어요. 북쪽이 백두산이 있는 이쪽이에요. 네. 네, 글자가 하나 나왔는데 또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마이크를 사진 카메라를 또 한번 볼게요. 들을청이 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게 들을청이에요. 청각, 듣는 기관의 발달이 어느 만큼 됐는지, 청력, 힘이 얼마나 좋은지, 듣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똑바로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듣는 게 또 얼마나 힘드냐면 이게 귀 이자라는 거예요. 귀를 닮은 그림 글자예요. 귀 이자인데 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냐 하면 이 밑에 임금 왕자가 귀 이자 밑에 들어있어요. 귀가 얼마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귀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열십자인데 10개의 이거는 눈목자예요. 눈목자인데 눈목자를 옆으로 돌려놨어요.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눈을 크게 떠라 이 말이에요.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교육을 들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임금님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들으면 잘 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을 청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절의 정의 이것을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있는 글자만 읽으세요. 없는 글자는 읽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온점이라는 게 있어. 죄송합니다. 하나 앞으로 돌리려면 이전으로 가면 되죠. 네. 여기 보면 있다 뒤에 점이 있는 것은 온점이에요. 온점 뒤에는 하나 둘 쉬어서 갈 거예요. 예절은 버릇이다부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이크 켜고 시작. 예절은 버릇이다. 무례한 사람을 버릇이다. 무례한 사람은 버릇없다고 하는데 찰 수 없다. 예절을 보다 아무거나 하는 것부터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해양에 가장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이 되는 바른 인식을 말한다. 바른 예절을 알아야 하겠다. 네.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글자만 읽고 없는 글자는 읽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있는 글자를 잘못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군데.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바람직한 생활 방법. 이것은 들을 청자,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읽을 때는 들을 청처럼 잘 봐야 돼요. 봐야지 요게 글자가 틀리지 않고 읽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읽는 친구는 발음도 좋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만약에 바깥으로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 때 어머나 서울 오구나. 수환이네.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버릇이 없을 때 저 애들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어머 쟤 버릇 좀 봐라. 무슨 저런 버릇을 저렇게 버릇 없는 짓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릇 없다 하는 것은 예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는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 친구. 그래서 예절은 버릇이라고 해요. 좋은 버릇을 가진 친구는 예절이 바른 친구고 좋은 버릇이 아닌 친구는 예절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버릇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버릇을 가져야 될까? 좋은 버릇은 내 것으로 만들어요. 와, 선생님 오늘 저기서 강의하는데 보니까 앉아서 말씀하실 때 이 모양이 크니까 내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나도 앞으로 입 모양을 좀 크게 해서 발음을 좋게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인사할 때 미소 지으면서 했어. 나도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좋게 느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그렇게 좋게 하세요. 하지만 친구들 안녕하세요. 내손 버릇입니다. 어머 선생님 강의할 때 저렇게 인상 쓰고 하니까 좋지가 않네. 저런 것은 참 안 좋다. 이렇게 느끼면 그건 버리세요. 이렇게 예절은요. 보여지는 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쁜 것은 고치도록 하셔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 예쁜 학생이다. 어머 버릇이 참 좋군. 야 예절이 참 바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절은 왜 지키냐 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가까이는 자기 주변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것은 나 혼자 살지 않고 남과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대인관계를 갖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소통을 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돼요. 예절은요. 어울릴 적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절을 배우는 요령은요. 저절로 배워지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선생님이 오면 나도 바로 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 친구들 저를 쳐다보실까요? 하면 이렇게 보지 않고 나도 바로 앉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선생님 자세가 참 좋네. 표정이 좋네.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도 안 좋고 아주 산만하면서 알겠지?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안 좋았어. 강의하는 모습이. 저거는 좀 좋지 않다. 그런 것을 경계한다라고 해요. 나도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저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는다. 예절은 잘 들어줘야 돼요. 아까 들을 청자 했죠. 네, 다음 광고 보면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이 나오는데요. 네,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에서 예절을 나는 많이 알아. 선생님도 예절을 많이 알아. 하지만 머릿속에 많이 알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절을 하는 요령은 알면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셨지요. 독도가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데 왜 독도가 있는 동쪽이 양일까?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정했거든요. 우리가 독도가 있는 동쪽을 양이라고 정하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서양인들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양에서도 동쪽을 다 해가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했어요. 해가 뜨는 방향이 밝아요. 먼저 밝아요. 서쪽도 나중에
오후 되면 좀 밝아지지만 해가 가까이 있는 쪽보다는 덜 밝아요. 해가 뜨는 방향이 아주 밝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다. 그리고 반대편 서쪽 달이 뜨는 방향 서쪽은 어둡다. 서쪽이 음이라고 하자. 그늘이 진 쪽. 그래서 우리는 양지가 겨울 되면 양지에 가서 놀자 이렇게 하면 해가 있는 쪽이 양지, 양이다. 그리고 야 그늘에 가자. 여름에는 그늘이 음지가 있는 곳 음에 가서 음지에서 놀자. 그쪽을 서쪽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 컴퓨터에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만원짜리에는 예절의 방향이 참 잘 나와 있어요. 만원짜리를 딱 보면 세종대왕님이 앉아 계시는 그 뒤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아래쪽을 보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하세요. 있다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 동쪽 방향에 해가 딱 들어있어요. 나중에 수업 마치고 어머니께 만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해서 보세요. 임금님, 세종대왕님 뒤편 동쪽에 해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 서쪽에는 달림이 있어요. 동쪽에는 임금님의 자리고 서쪽은 왕비님이 자리예요. 그리고 임금님의 뒤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큰 산을 의미해요. 이 큰 산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 병풍을 임금님 뒤에는 항상 쳐요. 5까지 그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도, 두 번째는 개, 3은 걸, 4는 윷, 5는 모. 그래서 도개걸윷모 놀이라고도 해요. 이 윷목이 없으면 윷 있죠. 윷 4개 가지고 돌리는 거. 윷을 가지고 돌려서 도개걸윷모로 해도 돼요. 그런데 윷목이 없어. 뭘로 하지? 그때는 주위에서 잘 보는 주사위. 주사위 가지고 해도 돼요. 자, 주사위 보여드릴게요. 주사위는 6개야. 어떻게 하지? 규칙을 정하면 돼요. 5나 6이 나오면 똑같이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면 돼요. 놀이도 사람이 다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6개짜리 주사위를 사용할 때는 5와 6이 나오면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돌아가면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놀 때는 말이 필요해. 옮겨 다닐 수 있는 말. 여기 차례대로 딱 올라가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윷목 돌리면서 놀 수 있겠나요? 네.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여기 가면서 참봉, 현석이보, 공주, 판관, 현재의 직위와 옛날의 직위를 같이 읽어주면 우리가 직급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놀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나중에 나 군인 소령 좋아요. 소령에 대한 꿈을 꾸면서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로 체험을 해줬던 그런 놀이였어요. 친구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너희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런 게임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도 승경도 놀이 집에서 꼭 많이 해서 승경도 놀이는 이런 거다 하고 너희들 다른 친구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공수하시고 남자친구는 오른손이 뚜껑이 되고 남자친구는 왼손이 뚜껑이 되고 여자친구는 오른손이 뚜껑이 되게 해서 배꼽 위에 딱 올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이야, 백조에서 보자. 그래, 안녕.